성공의 정점에 올랐는데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오늘은요, 바로 이 딜레마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행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폭식증이 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 누가 한 걸까요? 바로 K-팝 아이돌 그룹 포미닛의 멤버였던 허가윤 씨의 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대체 그녀는 왜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꿈꾸던 그 성공의 꼭대기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서서히 병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한눈에 봐도 숨가쁜 인생이죠. 어릴 때부터 오직 가수라는 꿈 하나만 보고 달렸어요. 심지어 학교 폭력을 당할 때도 가수가 돼야 하니까 얼굴만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빌었을 정도로 절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버티고 꿈에 그리던 데뷔를 했는데 그 후의 삶은 차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서 공연하고 다시 차에서 자는 말 그대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경주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끝없는 질주가 멈췄을 때 찾아왔습니다. 7년간의 그룹 활동이 끝나고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는데 웬걸 쉬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평생 달려오기만 했던 몸은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고 결국 불면증과 폭식증이라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다가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을 때 멈추고 퉁퉁 부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며 우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성공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허가윤 씨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사실 그녀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번아웃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죄책감 들고 우리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심리학자 유정은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요. 우리 안에는 핵심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값 같은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들 한번 보실래요? 나는 생산적이어야만 가치가 있다.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 어떠세요?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결국 스스로를 다 태워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허가윤 씨가 쉬면 내 꿈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두려웠다고 말했던 것도 바로 이런 뿌리 깊은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폭식증 같은 증상은요, 절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창인 원장의 말처럼 뇌가 이 감정적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음식을 진통제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던 가윤 씨가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꼭두 새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갔는데 세상에 그곳의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가전제품, 전자기기, 온갖 물건들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써야지 하면서 아껴두기만 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가윤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와, 인생 진짜 허무하다.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버린 오빠를 보면서 행복을 끊임없이 미래로만 미루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오빠의 죽음이 남긴 이 뼈아픈 깨달음은 그녀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의 관점은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휴식을 성공한 뒤에 얻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일단 목표부터 이루고 쉬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휴식은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이고 일상 속에 적극적으로 녹여내야 하는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요. 오진승 의사의 말처럼 우리가 쉴 때 뇌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몸을 회복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성장 방법인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요?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연구를 보니까 최고의 휴식법 1위가 바로 독서였어요. 여기 있는 방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돈이 거의 안 들고 혼자 할 수 있고 매일 잠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성공이 아닌 오늘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빠의 죽음 이후 그녀는 딱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살자. 더 이상 행복을 미루지 않기로 한 이 결심이 그녀를 주저없이 발리로 떠나게 만든 겁니다. 발리에서 찾은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죄책감 없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도 가보고,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걷고, 통제와 강박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는 이 지극히 평범한 자유가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행복으로 다가왔던 거죠. 예전에는 이 어머니의 말이 그냥 포기해라, 이 말처럼 들려서 싸우기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단 하나의 정답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당신을 너무 옥죄고 있지는 않나요? 미뤄뒀던 행복 대신에 지금 당장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